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2장 변압기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1절 변압기의 원리와 구조입니다. 어떻게 공부가 재밌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공부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제가 하여간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좋은 결과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론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다 직접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와 함께 믿고 따라오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제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같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필기 문제를 보게 되면은 한 6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60문제가 출제가 되죠. 60문제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신규, 완전히 내가 새로운 문제들이 보통 한 3, 4문제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걸 항상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한 3, 4문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능산의 60문제 중에서 36개를 맞춰야 되는 게임이 아니라 55개 중에서 36개를 맞춰야 되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변압기 파트, 자, 이 변압기 파트는 계산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쭉 끝까지 갈 때에는 제가 몇 분응선이라고 했어요. 전기 RLC 할 때 7분응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쭉 오다가 여기만 이제 마지막 언덕입니다. 여기만. 여기에서 이제 변압기 조금 지나가지고 유도기 갈 때만 슬립 나오면서 마지막 언덕 한번 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환상적인 이제 코스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내용 조금 이렇게 이해 위주로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계산식이 한두 번 나오는데 이 한두 번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수식도 아닐 뿐더러 문제를 풀게 되면은 요령이라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셨죠? 꼭 힘내시고 제 손 어떻게 하라고요? 놓지 말라고요. 꼭 한번 3번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변압기의 원리와 구조입니다. 우리가 변압기,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아버지가 집에서 변압기를 하나 갖다 놓으셨었어요. 왜 갖다 놨냐면은 예전에 저희 집이 110V를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220V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20을 써야 되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110V짜리 전기기계들은 갑자기 버려야 될 위기에 처하니까 변압기를 어디서 아버지가 가져오셔가지고 집에 220V를 변압기를 통해서 110으로 이렇게 딱 바꾸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변압기 상당히 무거웠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변압기의 운명이 어떻게 됐냐? 제가 다 분해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집에 220V짜리 전자제품이 없어가지고 110V짜리 전자제품이 없어서 그 변압기가 이제 무용지물이 됐거든요. 더 이상 쓸 곳이 없기 때문에 제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분해가 됐는데,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분해를 했는데 그때 경험이 사실 아직도 좀 기억이 나요. 그때 봤던 것들이 이후에 전기를 배우면서 그랬구나,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억에 많이 회자되고는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변압기죠. 변압이라는 거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변압기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압력을 변신시키는 겁니다. 압력을 변화시키는 기계를 우리가 변압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변압기를 TR이라고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가 트랜스포머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트랜스포머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영화가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하길래 무슨 변압기를 주제로 한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변압기를 트랜스포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그 정식 미국에서 미국 영국에서 직수입되면 딱 변압기라고 트랜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또 치욕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직수입된 게 아니라 저기 밑에 섬나라를 한번 거쳐왔죠. 그러니까 트랜스라고 안 하고 이게 이제 도란스 이런 말도 이제 가끔 쓰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란스라는 말 좋은 말은 아니죠. 안 좋은 말이죠. 우리 좀 치욕의 역사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급적 영어 원문의 영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국말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본말 쓰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 현장 같은 데 만약에 가더라도 아저씨들 다 일본말 써요. 뭐 기리까이,
나라시, 시마이, 뭐 디모도 다 일본말 써요. 그러면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딱 표준어를 쓰게 되면은 오히려 표준어 쓰는 사람이 좀 없어 보여요. 이제 기술력이 약해 보이고 하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좋은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그 말 쓰는 게. 우리나라 그렇게 독도는 우리 땅하고 배척하는데 왜 기술 용어들은 다 그쪽 나라 쓰냐고요. 그게 정식 용어도 아닌데. 정식 용어도 아닌데. 꼭 우리나라 말 아니면 원어를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변압기는 여기 들어오는 전기가 입력이죠. 자, 그리고 나가는 전기가 출력이죠. 그런데 전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력보다 출력이 더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보다 출력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업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이거를 승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압을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입력보다 오히려 출력이 더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0이 들어왔는데 110으로 줄여주는 경우, 이런 경우. 이럴 때는 우리가 전압을 내려준다라고 해서 강압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강압기. 그래서 이제 오르고 내리는 기계를 승강기라고 하는 겁니다. 승강기라고 해서 업 트랜스포머, 다운 트랜스포머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건 대체적으로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대부분 강압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100이면 99, 다 강압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승합기는 언제 사용되게 되냐면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죠. 여기서 내부 변전소를 통해서 전압을 굉장히 올립니다. 한 3, 4, 5kV 정도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선을 타고 쭉 올라가요. 3, 4, 5가 154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것이 22,900V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220V나 혹은 380V로 바꾸게 되는 거죠. 승합을 하는 과정은 여기서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는 배전 구간, 송배전 구간에서는 다 뭡니까? 다 강압, 다 떨어뜨리는 역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분 빼고는 나머지는 대충 다 강압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전기 기능사도 똑같아요. 전압을 내리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강압기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 변압비가 얼마다, 뭐 전압비가 2다, 전압의 비율이 2다, 혹은 뭐 변압비가 2다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입력된 곳에 반이 출력된 겁니다. 변압비가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10분의 1이 출력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100이다 그러면 100분의 1이 출력되는 거고, 변압비가 30이다 그러면 30분의 1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항상 입력이 조금 더 큰 거라는 거 우리 일반적인 배전선로 구간에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변압기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원리.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변압기 혹시 뜯어보신 분 계신가요? 뜯어보게 되면은 뭐 거대한 여기서 반도체 칩이 나오고 무슨 크리스탈 수정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철덩어리랑 구리덩어리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변압기의 철심 본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전선이 감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철심만 감겨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서 몇 번 감았느냐? N1회라고 한번 해보죠. 1차 건수, 이쪽에서 감은 건수를 우리가 N2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가해준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2차 측의 전압을 V2라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을 1차 측이라고 하고요. 1차 측이라고 하고 이 오른쪽을 2차 측이라고 하게 되는데, 1차 측과 2차 측을 구분하는 방법은 1차 측은 전원과 연결된 쪽, 전기가 들어오는 쪽을 우리가 1차 측이라고 하고, 전기가 나가는 쪽, 그러니까 무엇과 연결된 쪽, 부하 측, 부하와 연결된 쪽을 우리가 2차 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고압 측, 저압 측 아니에요. 왜냐면은 2차 측이 더 고압이 될 수 있고 1차 측이 더 고압이 될 수 있으니까 고압 측, 저압 측으로 1, 2차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전원과 연결됐냐, 부하와 연결됐냐를 가지고 우리가 1, 2차를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차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I1, 그리고 2차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어떤 원리냐? 만약에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교류를 가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류는 변압기 원리로 구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의해서 자속이 세개하지 않기 때문에. 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코일을 통과해서 자속이 2차 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2차 축과 쇄교하게 되면은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증감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속이 기절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그 자속이 만들어져서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또 반대로 자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위에가 마이너스일 때에는 이쪽도 반대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이쪽에도 반대편에도 똑같은 사이클이 복제가 되죠. 대신 그 크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이 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앞에를 100번 감았습니다. 100회. 다음에 이쪽을 200회 감았어요. 그러면은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2배 더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은, 자, 이쪽에다가 100V를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200V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10V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쪽이 20V 나오는 거예요. 5V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가 10V 나오게 되는 겁니다. 권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니까요. 다음에 만약에 1차 권수를 1000회 감았어요. 근데 2차 권수를 200회 감았어요.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들었습니까? 5분의 1로 줄었죠. 권수비가 5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수비가 5다. 그럼 앞에다가 100V를 집어넣게 되면 몇 볼트? 20V 뜨는 겁니다. 앞에 만약에 자 500V 집어넣게 되면 뒤에 몇 볼트? 100V 뜨게 되는 거죠. 권수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권수비에 의해서. 그래서 권수비가 만약에 2대 1이다. 그러면은 전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100V를 집어넣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50V가 뜬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말이야. 우리가 저기 큰 댐 같은 거를 발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작은 발전기 하나 만들어서 이 변압기 걸어 놓고 1대 100짜리 변압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100V 만든 다음에 10,000V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이론적으로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뭐하러 발전소를 그렇게 크게 지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제가 가졌던 생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압은 떨어지지만 전류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권수비가 2대 1이에요. 감은 걸 2대 1로 감았어요. 그러면은 전압은 2대 1이 되지만 전류는 만약에 10A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반대로 20A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압이고 이게 전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는 거는 전압으로 하나요? 전류로 하나요? 전력이라고 하는 걸로 하죠. 전압 곱하기 전류하게 되면 이거 1000이죠. 1000VA죠. 이쪽도 얼마입니까? 1000이죠. 그러니까 전력은 실제로 바뀐다, 안 바뀐다? 전력은 안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전력이 바뀌었다면 변력계가 됐겠죠. 변력기. 그러니까 전압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전류는 증가하게 되고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전류는 떨어지게 되므로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압력만 바꿔주는 거지 전력 자체를 바꿔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이에는 어떤 이제 비율이 있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전압비 혹은 권수비라고 해서 A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 A는 자 보세요. N2분의 N1. 2차 측 권수분의 1차 측 권수를 우리가 전압비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200번 감겨 있고 100번 감겨 있다. 그럼 권수비 얼마예요? 2대 1로 되면 2 이렇게 하는 겁니다. 2. 앞에 게 몇 배냐? 라고 하는 게 권수비예요. 다음에 이거는 V. 2차 측 전압분의 1차 측 전압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압은 권수비랑 권수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류는 반대가 된다고 했죠. I1 분의 I2 이렇게 되는 겁니다. I1 분의 I2. 그래서 뭐 전격 1차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전격 1차 전압은 V2를 저쪽으로 옮겨가면 되죠. 권수비에다가 2차 전압을 곱한 것 이런 것들도 딱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수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압은 권수비에 비례하고 전류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딱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권수비의 비례, 권수비의 반비례. 자, 182페이지 아래 식 2-1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18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이 변압기의 등가회로라고 하게 되는데 변압기의 등가회로가 뭐냐? 이 변압기에 있는 임피던스 성분, 그러니까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 이런 것들을 다 변압기의 하나의 회로,
회로 이론에서 하는 것처럼 전기 일반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의 회로를 구성으로 우리가 변압기 등가회로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능사에서는 이 문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변압기의 극성 나와 있게 되는 거죠. 변압기의 극성. 변압기의 극성은 이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틀려요. 감겨 있는 방향이.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를 감극성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를 가극성이라고 합니다. 감극성은 플러스가 들어가면 플러스가 나오고 가극성은 플러스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표준은 감극성입니다. 플러스가 들어가면 플러스가 나오는 우리나라 표준은 감극성 회로가 됩니다. 이 건수비 하나만 가지고도 문제를 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변압기의 원리는 어느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이게 1차 축과 2차 축이 실제로 정기적으로 연결이 됐을까요? 정기적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자기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가는 거는 전기죠. 전류가 그러면 이 전류가 뭐로 바뀝니까? 자속으로 만들어지죠. 그럼 자속이 다시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전류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류가 자속이 돼서 자속이 다시 전류로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전자 유도작용이라고 합니다. 전자 유도작용. 다음 두 번째. 1차 권수 3000, 2차 권수 100인 변압기에서 이 변압기의 전압 B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전압비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N2분의 N1 혹은 V2분의 V1 혹은 I1분의 I2. 그럼 지금 권수비가 3000이 100이 됐다고 하죠. 그러면은 옛날에 저기 가족오락관 아세요? 몇 대 몇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차 대 2차가 3000대 100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몇 분의 몇으로 줄었습니까? 30분의 1로 줄었죠? 이게 권수비예요. 32. 답은 나번. 3번. 1차 권수가 6000, 2차 권수가 200인 변압기의 전압비는 얼마가 되는가? 자, 1차가 얼마요? 6000. 2차가 얼마요? 200. 몇 대 몇? 30. 30분의 1로 줄었죠. 6000 나누기 200 하면 되겠죠. 30. 권수비 30. 가번. 4번. 권수비가 100의 변압기에 있어 2차 쪽의 전류가 1000A일 때 이것을 1차 쪽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4번에 권수비가 100이래요. 2차 쪽의 전류가 1000A래요. 1000A. 권수비가 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권수비가 100이다라는 얘기는 전압은 100분의 1이 되는 거고 전류는 1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쪽으로 환산하게 되면 1차 쪽은 몇 암페어라고 하는 겁니까? 10A라고 하는 거죠. 그쵸? 권수비에 전압은 비례하고, 그쵸? 권수비는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권수비가 100이면은 전압은 100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전류는 100배가 되는 거니까. 그쵸? 답, 나번. 5번. 권수비 30의 변압기의 1차 2600V를 가할 때 2차 전압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6600V래요. 자, 근데 권수비가 30이래요. 이 얘기는 뭘까요? 3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 전압 얼마? 220V. 6번. 3300이 220이 되는 변압기에, 자, 6번에 3300이 220이 되는 변압기가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에 20A를 흘리게 되면은 전류는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320이 220이 되면 권수비가 얼마입니까? 3300 나누기 220 해보세요. 그러면 15죠, 15. 15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압이 15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전류는 15배가 되는 거죠. 전압이 15배로 작아지면 전류는 15배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20 곱하기 15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여기 300A죠. 답 300A. 이해되세요? 딱 권수비 하나만 가지고도 몇 문제 풀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딱 쉬운 문제들만 다 모아놨습니다. 기기에서 변압기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